먼저 현재 오늘 1월 18일인데 4일 후인 1월 22일에 이슈가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인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결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이 상품 얘기하게 되면 클래리티 법안이란 것을 빠지고 놓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인 것인데, 이 부분들이 이더리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후반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알트코인부터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알트코인의 또 타점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알트코인에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토탈3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 한 이틀 동안 해서 바닥을 거치고 나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알트코인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준 메이저급 코인들도 이와 똑같은 차트의 흐름들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체인링크, 준 메이저급 안에서도 이 체인링크는 정말 중요한 코인입니다. 이 암호화폐 업계 전체적으로 봐도 체인링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아발란체, 그렇죠?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이 세 개에 대한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 거의 똑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지수 자체가 거의 똑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결국엔 우리가 몰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분할 매수를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오를지, 하루에도 올라가 봐야 크게 올라가는 코인들이 진짜 시장 괜찮을 때는 3-4개 정도 외에는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을 분산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리스크를 낮추면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바로 준 메이저급 코인들인데, 그 코인들을 매매를 하실 때 우리가 이 토탈3라는 이 지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구간들 안에서도 이런 조정, 눌림목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런 구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움직이는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체인링크,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아발란체와 같은 코인들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50%, 100%까지는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근데 물론 시장이 크게 급등을 하게 되고 탄력을 받으면 이런 코인들이 진짜 나중에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알트코인들은 한 번에 펌핑 나오고 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꾸준히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단타를 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등락이 엄청 크진 않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수익 단타를 노렸을 때 한 10에서 많게는 15% 정도까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라도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것들 분할 매수하면 좋은 매매 방법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 토탈3라는 게 알트코인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엑시 인피니티 같이 크게 급등하는 코인들 여러분들 잡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코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볼까요? 엑시 인피니티 왜 올라갔을까요? 이유 없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유 없이 올라가는 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잡코인을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 다 이유 없이 올라가게 돼요. 이슈 명분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이슈는요, 바로 보시다시피 어떤가요? 엑시 인피니티 BAXS.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코인을 BX시 인피니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토크노믹스를 안정화시키고 보파밍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전체적인 토크노믹스를 재배치하겠다, 이 토크노믹스를 전체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바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브랜딩과도 거의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리브랜딩에 대한 이슈들,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은 리브랜딩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 나오는 거 아시죠? 이오스가 대표적으로 3월 달에 있었어요. 2025년 3월 달에 이오스가 바로 볼타로 리브랜딩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3월 18일 이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이때 새벽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김치 코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발행을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 코인들은 어디서 발행을 해요? 해외. 우리나라랑 시차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슈들이 보통 새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대, 시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일 날 새벽에 나오자마자 급등 보이게 되고, 리브랜딩을 18일 날 바로 하나요? 아니에요. 리브랜딩은 시간차를 두고
하고 자, 몇 월 며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달 5월달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크게 급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700원대부터 해서 1300원까지 거의 8, 90% 올라왔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엑시인피니티도 그런 비슷한 구조를 띠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바로 스토리 IP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이 기사는 1월 14일에 나왔어요. 근데 이미 급등하고 나서 나온 거잖아요. 해외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미리서 나와요.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1월 2일 날 출간됐다. 그쵸? 1월 2일 날 퍼블리시드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1월 2일 날 일정이 이미 있던 거예요. 네트워크 메인넷 업그레이드 하드포크와 관련해서. 그게 언제? 1월 14일 날 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정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옵티미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어떤 이슈였다고 했어요? 1월 9일 날이죠? 1월 9일 날이 이 당시에 옵티미즘 얼마였어요? 462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440원, 462원 이 정도 됐다가 자, 얼마까지? 55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 이슈가 뭐예요? 바로 자, 바이백에 대한 이슈들. 그쵸? 바이백 하게 되면 최소 40%, 50%까지 급등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일정이 어딘가요? 1월 22일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서 진입을 해야 돼요. 스토리도 일정이 1월 2일 날 나왔잖아요. 1월 2일 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토탈3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려가게 되면 이슈가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수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1월 22일 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옵티미즘도 1월 22일 날 투표가 진행되죠. 이 투표가 진행되고 나서 바이백 이슈가 또 확실하게 반영이 되려면 투표에서 50% 이상 이렇게 투표가 진행돼야 됩니다. 51%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게 바이백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옵티미즘이 한번 마지막 시세가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옵티미즘을 노려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일정에 맞춰서 스토리 같은 경우도 1월 2일 날 나왔잖아요. 1월 14일이면 우리가 한 3, 4일 전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 11일에 2,980원 이하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2,980원 이하 3,000원 이하에서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나갔던 거고요. 14일날 이슈 있으니까 11일날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3,000원짜리에서부터 해서 6,000원까지 급등 보여줬었죠. 마찬가지로 엑시인피니티 이슈 이미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16일날 1,600원 이하에서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갔던 거 자, 베라체인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급등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옵티미즘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날 지수 흐름들을 봐야 돼요. 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옵티미즘도 현재가보다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흐름들 보게 되면서 제가 옵티미즘 타점 구독자방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정들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 기사는 항상 급등 나오고 나서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안 나옵니다. 엑시인피니티 기사 뭐가 나왔나요? 이슈들? 안 나왔잖아요. 대부분 다 해외 기사이고 새벽 시간대 나와요. 그래서 새벽 시간대 나오게 되면 그때 바로 급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아시아 시장 열릴 때 아시아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 급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침에 일찍 추천드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이 이슈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일정들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자방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 월요일 화요일 전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시장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투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22일 날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투표에서 50%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갔을 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겠죠. 최대한 다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당장에서 얼마에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드려야 되다 보니까 구독자방에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래도 이슈가 있는 것들 옵티미즘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타점은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방은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간 안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더 크게 움직이겠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20% 급등 나왔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650원에서 700원까지도 급등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점은 제가 구독자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투표 진행하는 사이트거든요.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는데 20일날 오픈될 거예요. 새벽 시간대에 오픈이 될 거라서 이거 보는 사이트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50%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하고 볼 건데, 자, 쉽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재 보시게 되시면 주택담보대출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정식적으로 SEC에서 증권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권이 아닙니다 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뭐길래 이더리움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게 됐을까요?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발행에서 60% 비중이 대략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0%, 25% 정도는 트론 네트워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 트론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더리움 영향이 상당히 강해질 때, 자, 이 트론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 대부분 트론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이 테더를 이체를 시킬 때 많이 쓰게 돼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더리움보다 좀 더 싸기 때문에 트론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트론 자체 네트워크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트론 비중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비중이나 전체 비중 합산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이거는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담보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심사 연기, 스테이블 코인 이자 발목, 그렇죠?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뭐죠?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발목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는 것, 이 상품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결국엔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가 이렇게 발목이 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이자를 자연스럽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은행에 예치됐던 예치 자산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BOFA,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은행 예금 최대 6조 달러가 유출된다. 반대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각량이 증가하게 되고 공급 충격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슈가 솔직히 간접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슈이지만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대출 심사 자산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현재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